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이 조기에 종실될 가능성, 그로 인한 유가 안정으로 인해서 이거래일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과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유가가 또다시 튀어올랐고요. 이에 대한 부담감이 국내 증시에 영향이 미치면서 경계감이 짙어진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간 2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 준비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이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1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까지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재석 의원 12명 중에 찬성 11명으로 통과가 됐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 하나로 대미 투자에 대한 본격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장중에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투자의 규모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512조가량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1,500억 달러는 조선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서 이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철회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략 산업에 대한 협력을 미국과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공급망에 대한 안정감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는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요.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설립이 됩니다. 자본금 2조 원가량을 정부가 전액 출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조직 규모는 50명 이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거나 전략투자 채권을 발행하고 공사 출연금을 활용해서 투자 재원을 만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우선 운영 구조를 보게 된다면 3인의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1명이고요. 이사가 2명으로 이뤄지게 되고요. 이사회 산하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후보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는 건 산업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사업관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투자 후보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괜찮은지를 좀 알아보게 되고요. 기재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는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되는지도 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호 프로젝트 후보로 여러 가지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LNG 터미널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루이지애나의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건데요.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의되는 사업 구조를 보게 된다면 단순히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건 아니고요. 운반선을 발주하고 그리고 기자재 공급과 수출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LNG 장기 구매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장기 LNG 물량을 확보하게 돼서 지금과 같이 세계 정세가 요동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중동의 의존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 에너지 공급 안정과 안보가 강화된다는 점이 지금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1호 프로젝트로 통과하게 된다면 LNG 운반선 그리고 조선,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그 피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텍사스 태양광 발전소 투자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LNG라던가 이런 하나의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그리고 전력망을 볼 수 있을 듯한데요. 미국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는 신규 원전 8기에 대한 건설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전 8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혹은 미국과 함께 합작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나라가 좀 강점을 달리 갖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설계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거나 기자재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단순히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형 원전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기자재까지도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좀 이점을 갖고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의 확산과 함께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가장 크게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원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강하게 지금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망입니다.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게 됐을 때 전력망, 전력 설비, 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겠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전력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대규모로 좀 교체를 해야 되고요.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압 송전 기술이라던가 전력 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송전망 구축이라던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력 장비 공급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과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전력 설비, 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겠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히토류 공급망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갖고 있는 히토류가 지금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 나왔었죠. 정부에서도 히토류 연구 자석과 관련된 투자를 지금 미국 측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 그 중요성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히토류에 대해서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전략 광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전기차, 로봇, 그리고 미사일, 스마트폰 등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 산업에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만큼 히토류의 공급망을 잘 갖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다변화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과 함께 전략 소재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선 이번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와 인프라 쪽에 정부와 그리고 미국이 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하고요. 대표적으로 LNG 에너지 인프라, 원전, 전력망, 히토류입니다. 이 네 가지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되고 나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1호 프로젝트가 어떤 것으로 선정될지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LNG 터미널로 투자가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또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혹은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서 진행이 되고 미국과 협력하는 기업이 누구로 또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없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력망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슈 나올 때 대응하시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 관련한 노이즈가 또다시 나오고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도 이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5,600선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날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하면서 특히나 오후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5,570선까지 현재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5,571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후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이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주 종목보다는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현재 코스닥 오후장에 살짝 눌리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1,14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이상의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기관이 잠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8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을 대량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이상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5,5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장중에 매도 포지션 취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5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태양전지 그리고 풍력 관련한 재생에너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밤 IEA에서 이 4억 배럴 비상 비축유를 방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가 장중에 90달러 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2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9%, SDN 5%대,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히토류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히토류 재고가 2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홍콩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 4주에서 5주가량의 기한을 이야기했다가 조기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역시나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히토류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히토류의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전투기와 관련된 첨단 무기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에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이 중국의 회담에서 히토류가 주요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1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화전자 3.7%,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만나볼 거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이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신 장비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통신 장비 수주 기대감이 통신 장비주 전반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관련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강력한 리포트였습니다. 내일 매수하면 늦습니다. 라면서 당장 빨리 매수하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미국의 통신 장비 투자 로드맵이 구체화됐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통신사 AT&T가 KPEX 설비 투자 규모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이솔루션의 경우에 북미향으로 무선향 트랜시버 대규모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향으로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서버향 트랜시버가 최근에 급등했고 이러한 수급이 프론트홀향의 트랜시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버향 트랜시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좀 소외된 경향이 있었는데 오이솔루션은 오히려 본업인 프론트홀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 통신망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제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프론트홀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시점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부 광통신주들이 급등한 것을 오이솔루션과 같은 프론트홀향의 저점 매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에 매수 신호 이후로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급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리포트 속에서 관련주들도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도 장중에 신고가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4에서 5%대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FR텍, HFR 같은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고요. 솔리드, KMW도 연일 좋은 흐름입니다. 솔리드 현재 구간 6%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12,4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수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HBM 관련주들이 오늘 또 흐름이 좋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 기업인 AMD의 리사수 CEO가 오는 18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회동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취임한 리사수 CEO인데 우리나라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의 공급 확대를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자체 AI 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공개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이 메타가 현재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긴 했지만 HBM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관련주의 수급이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골드만삭스는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26만 원, SK하이닉스 135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강력한 메모리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이런 호황 속에서 양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81조 원에서 239조 원대로 내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70조 원대에서 231조 원대로 끌어올리면서 이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도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현재 구간 10%대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MK전자, 마이크로투나노 같은 종목들도 오늘 흐름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레이저셀도 1% 안팎의 오름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YC도 오늘 빨간불 켜는 모습, 장중에 지수 좀 흔들리면서 함께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현재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 관련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간 우리 시장의 만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혔던 주주 환원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좀 해소가 되고 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자사주 발표, 소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조 원대, SK가 5조 원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고요. HMM, 고려아연도 1에서 2조 원대,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도 이러한 자사주 대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이미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비중이 좀 높으면서 아직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기업들로 쏠려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양증권이 자사주 비중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죠. 53%대, S&T 다이내믹스, 대웅, 한샘도 30% 안팎의 높은 자사주 비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주가 높은 비율 보유하고 있죠. 미래에셋 생명, 대신증권 같은 종목들 언제쯤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가 있을까 시장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이들 역시 상법 개정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조만간 소각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흐름도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볼까요? 현재 구간 신영증권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부국증권, 한양증권도 6에서 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소 쉬어가는 흐름.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2%대 조정 바르면서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주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특징주들 그리고 포착주까지 전문가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광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또 13%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또 33,5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고요. 북미의 LNG가 이끄는 성장 속에 올해 주가 전망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흐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LNG 관련주들의 호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의 상승 그리고 대미 투자 관련돼서 LNG 관련주들, 피팅주들이 시장에 어떤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LNG 관련주 중에 이제 피팅주들을 투자를 할 때 가장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태광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성광 밴드를 사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두 기업의 차이를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광 밴드는 좀 약간 매출이 미국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중심으로 한 중동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태광을 조금 안 좋게 봤었던 이제 성광 밴드 대비해서 요소 중에 하나였었는데, 태광이 이제 미국 쪽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24년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 정부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LNG 수출 관련돼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었거든요. 이게 법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기후 때문에.
그때 미국 쪽 법원에서 LNG 수출을 재개를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LNG 플랜트가 이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됐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원전, 조선, 그다음에 LNG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산업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오는가?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섭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24년도 말서부터 25년도까지 사실 우리나라 성광밴드랑 태광 같은 경우는 사실 수준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거기에 비해서 못 나왔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LNG 이제 프로젝트 하나 이제 발주가 되면 그 미국 쪽에서 만약에 발주가 된다라고 예를 들면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설계를 끝마치는 데까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1년 걸릴 때까지 우리는 이제 피팅 기업들인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수주를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설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24년도 말서부터 작년 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끝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연결되는 해 원년이 이제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미 투자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늘 사냐 안 사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연결이 돼서 주가 흐름이 우상향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태광 실적을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추정치를 보면 어느 서프라이즈를 올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히 수치를 좀 체크를 해보면 매출은 한 3,600억, 영업이익은 700억, 좀 감이 안 오죠. 이걸 이제 전년 대비해서 몇 % 늘어나는 기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70%에 육박하는 어떤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증권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좀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태광의 차트인데요. 성광 밴드는 사실 지금 태광보다는 주가 흐름 좀 약간 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3월 초에 이제 시장 급락 때문에 태광도 이제 주식이니까 같이 뭐 떨어졌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광이 이제 올해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사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 보면은 전고점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많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근데 태광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초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36,000을 찍었을 때의 주가 흐름이 이미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성광밴드도 좋고 태광도 좋긴 합니다만 태광은 좀 하나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있죠. 2차 전지 쪽에 자회사 HYTC가 있는데 네. 그쪽만 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성광밴드보다 더 높은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상향 여부 함께 또 전망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OCI 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0% 이상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 장중에 17만 1,700원 터치하면서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반사이익 나타날 것이란 전망 속에 국내에서는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 또 꺾이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유가가 오르면은 이런 신재생 기업들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반복이 됐던 그런 패턴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주를 접근을 할 때 하나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이 끝났을 때, 종식이 됐을 때 유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느냐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당분간은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다시 과거처럼 60달러 근처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든 어떤 지금 구조적인 어떤 부분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중동 쪽
에서 감산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원유를 우리가 보통 뭐 그 퍼 올릴 때 수도꼭지 뭐 틀고 잠그듯이 증산하고 감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유를 이제 감산을 하면 이 어떤 원유가 나오는 이런 통로들이 이제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산을 했을 때 그걸 증산을 했을 때까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각 나라에 이제 비축돼 있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축유들을 많이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유조선들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수요가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과거의 어떤 60달러대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일단 지금 현재 태양광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유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풍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OCI 에너지 하면은, OCI 홀딩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태양광 어떤 부품이나 소재,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최근에 OCI 홀딩스가 더 힘을 쏟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죠. 과거에 이제 OCI 홀딩스가 폴리실리콘에 이쪽에 치중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단히 태양광 단지를 만든 후에, 혹은 ESS 옆에 태양광 단지를 만든 후에 그걸 매각을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OCI의 주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태양광 셀이나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0% 전후 정도 어떤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 것은 한 15%, 20% 정도로 좀 적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OCI의 먹거리고, 올해도 이제 매각 가능한 부분들이 몇 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OCI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아니면 태양광 패널들을 미국이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 기업을 제외를 하고 전 세계에서 OCI가 딱 유일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유일한 기업이냐 하면, 일단 폴리실리콘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모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까지 이어지는,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 중국 기업 빼고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태양광 웨이퍼를 빼고는 다 만드는 기업이 이제 사실 OCI 홀딩스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을 제외를 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흐름은 단기적인 좀 테마성 성격이 좀 짙긴 합니다. 이 부분 차트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OCI 홀딩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가장 아쉬웠던 구간이 언제냐면 2월 초순이죠. 이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이나 관련된 기업들은 뭐 사실 날개를 달고 날아갔는데, OCI 홀딩스는 이제 그때 단발성 어떤 흐름이 좀 그쳤죠. 우리 페로브스카이트는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광 전지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태양광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각광을 받고 있냐면, 페로브스카이트와 그다음에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합쳤을 때 우리가 보통 텐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효율이 확 올라가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기존의 실리콘 태양광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 OCI 홀딩스도 수혜는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 급락을 태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원 종목이기 때문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중에 한 주체 정도는 좀 약간 소위 얘기하는 어떤 차트의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인 노릇을 좀 해줄 수 있는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어떤 수급 주체는 없다. 그 부분 좀 아쉽지만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상당히 좋고, 어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될 만한 어떤 테마를 타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는 핵심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충분히 있는 기업 같은데요. 앞으로 수급이 또 잘 쏠려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목요일에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 목요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장 막판까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LNG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유지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를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대우 상사 이제 물건 같은 것을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 LNG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를 수입해 와서 한국전력 등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가격이 상승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장점은 일단은 LNG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발전소도 갖고 있습니다. LNG로 운영을 한 발전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 그 발전소의 전기 생산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LNG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러한 어떤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 있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일단은 해외에 이제 가스전을 2개를 갖고 있죠. 미얀마 가스전, 그다음에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갖고 있고 운영하는 가스전에서 가스를 갖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는 부분이고, 국내만 봤을 때는 또 LNG 터미널 7, 8호기 이제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스트림, 그러니까 해외 가스전을 갖고 있는 업스트림, 우리나라에서 저장 시설을 갖고 있는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다운스트림 3개가 모두 갖춰져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상승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쪽에서 좀 약간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5일선 위쪽에서 버티는 흐름, 나름대로 견조해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서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 가격은 현재 가격이 지금 한 78,000원대인데 목표 가격은 한 95,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은 23년도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고점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65,000원으로 일단 3월 초에 어떤 저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가격 상승 수혜로 요즘 많은 분들도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중동 긴장이 세계 핵심 해상로까지 번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잇따르며 태국과 일본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에서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태국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는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선박에 타고 있던 승무원 23명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3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당 공격을 자신들이 수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일본 해운선물 소속 화물선도 선체에 약 10cm 크기의 구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가 확인될 경우 군사 대응을 경고했고, 미군은 이후 호르무즈 인근에서 이란 선박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 코스피는 다시 6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코스닥 3천을 향해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초에도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네네.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하는 건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2, 3주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초반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 해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만기라면 사전적으로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미리 나와서 여러분들 이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장중 동향이야 흔들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살짝 눌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축소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다 기억나실 테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 이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급락이 나왔던 이날 제가 이 장중에 이 시간에 나와서 현재 시간에도 제가 볼 때 한 680억 이상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한 900억 되더라고요. 제가 본 역대 최고 금액의 풋옵션 매도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락 포지션 청산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밀릴 게 아니었고 주변 증시를 봐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렸다. 사실 우리나라 첫날 밀린 게 주변 증시 총 밀린 거랑 별 차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가 좀 과격하게 밀어내렸는데 그래서 이 정도 밀어내리는 건 신용장고를 일부 좀 청산하고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고 네. 그 신용장고를 잡아먹고 올라갈 정도로 일부는 반대가 나왔지만 그 정도는 대기 매수 자금으로 해서 금방 회복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에 대기 자금이 많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신용장고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도 이틀 만에 20%대의 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줄어도 한 10%대, 그 다음에는 한 5%대 변동성이 나와도 많이 축소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날이죠. 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위아래로 살짝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중 동향 자체도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는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1% 하락 정도는 하락 같지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10%대 하락을 겪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 서킷을 2번이나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 중이니까 유가 올라가니까 또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란에서 유가 200불대 견딜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돌고 있죠. 그리고 IEA에서 지금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4억 배럴을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가 2억이 좀 안 되는 1억 8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2배가 넘는 양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중동은 중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공급한다라는 거는 그건 제 생각엔 그래요. 심증에는 미국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 변동성이 중간중에 한 번씩 나오겠지만 계속 축소해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일주일하고 이제 거의 2주 다 지났죠. 내일이면 2주가 지나죠. 그러면은 1, 2주만 더 지나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말씀드렸던 3차 대전의 핵전쟁으로 번지지만 않으면은 해묵은 악재 정도로 인식하고 시장에 반영이 덜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지난 우리 한두 달 전 일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사실은. 1월 달에 어마어마한 강세가 있었고 2월 달까지 어마어마한 강세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2주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전쟁 공포에 2주 동안 여러분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한 열흘 됐죠.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지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시점에 뭐 한 3주 전 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면 해묵은 악재로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이 변동성 축소되는 구간까지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도 밀리고 좀 별로인 종목도 밀렸으니까 별로인 종목들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와 조방원으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재편, 그리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바봇 중심으로 해서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봄 좀 지나면은 이제 뭐 이번 달에도 BTS 컴백하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빅뱅도 컴백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죠. K컬처까지도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K컬처는 대신 이제 좀 뒷순위로 보는 겁니다. 비중도 적게 놓고 이 정도 섹터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쟁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는 쑥쑥 커나갈 그런 구간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이제 차츰차츰 좀 완화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쪽의 상황은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고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나 겁낼 필요도 없는 네.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역시 저희가 좀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지수가 또 종목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좋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갈 수 있을 그런 업종을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네.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오늘은 어떤 걸로 골라볼까요? 제가 이 전쟁 지속 구간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본에 충실하자.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장주의 기본이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에 이 바봇이 중심에 있죠. 예. 이제 2차 전지주. 예, 오늘은 2차 봐야 될 것 전지. 같아요. 인터배터리 2026이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재밌는 일들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인터배터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차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AI와 로봇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심증은 있었지만 확증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뭐 테슬라 옵티머스는 LG엔솔에 이제 배터리를 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쪽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리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전기차 캐즘은 이제 끝자락이고 바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ESS와 AI 로봇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신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해당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뭐 수차례 다뤄왔던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별로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다시 저희가 요즘 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반도체도 봤고 큰 업종들을 봤는데 2차 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일단 안타 종목부터 가야겠죠. 안정적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2차 전지 종목 뭘로 선정하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든든하게 좀 볼 포스코홀딩스. 수 있다라고 네. 요즘에는 계속 꾸준히 포스코 그룹주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은 리튬 가격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리튬에 대한 이제 뭐 저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를 하고 있거나 공급 계약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공급망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지만 지금은 이런 리튬 관련주들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본은 전기차 캐즘이 악재고요. 이 AI 관련된 ESS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면서 약간의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것만 남았으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찾는데 그중 하나가 리튬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를
기회를 조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중국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반년 정도는 지금 리튬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멋진 모습,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엔 철강 제국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소재 중심 그리고 지주사로서도 다시 한번 이제 리밸런싱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상법 개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가장 뭐 이제 든든하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가장 맞는 기업인데 워렌 버핏이 볼 때 주주환원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해가지고 에이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갔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밸류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부분, 뭐 호주 강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올해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안타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항상 여기에 꼽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안타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2차전지 얘기할 때 파트너님이 늘 포스코 그룹주들을 꼭 하나씩 넣으시네요. 네. 오늘은 안타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가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빠르게 2루타 종목, 2차전지 중에 빠른 종목 2루타 종목 뭘 볼까요? 자, 2차 전지 하면 이 종목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 상승? 2차 전지주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항상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 지난번에도 친환경 시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에너지가 계속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EV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차의 보조금이 폐지되니까 전기차 가격이 쑥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름값이 2,000원, 3,000원 올라가면은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중국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자체적인 뭐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쪽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지분을 인수하고 하면서 여기서 인도네시아로 소재 공급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전구체나 이런 부분은 90% 이상 의존도가 중국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무전구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개발하고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본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알아서 해소해버렸죠. 기술력으로 해소해버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소재 공급을 해소해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기존에 가장 불안한 부분을 본인들이 검증하고 증명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기술력은 충분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또 신차를 이렇게 만들 때 새로 만들 때 공급하는 가격이 생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많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런 성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업이 이런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에코프로. 지금은 트레이딩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아주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트레이딩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넣었다가 그냥 도망가야 돼요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만약에 물려도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좋아하셨다면 지금도 좋아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를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즌2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130%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네. 지금 전쟁으로 쉬고 있어요. 네. 이런 때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에코프로를 2루타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다음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뭘 볼까요?
삼루타 종목은 삼성 SDI로 선정을 삼성 했습니다. SDI. 네. 이 종목도 좀 무겁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꽤나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한 이후에 네네. 움직인 거 보니까 아, 그래요? 역시 말로 없는이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뭐 기존 대비해서 뭐 강력한 이런 뭐 초고속 출력을 가져오고 충전 시스템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은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1월달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25 이제 인터배터리 쪽을 싹 열어보니까 여기 핵심이 되는 게 다 전고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가 왜 나오나 했더니 과거에는 화재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고 뭐 실리콘 응급제를 넣고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이 소재가. 네. 그래서 이제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CNT 도전제를 첨가해서 이제 안정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잠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피지컬 AI 전용, 그러니까 로봇 전용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40%나 축소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효율도 높고 무게도 좀 가벼울 수 있지 않을까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딱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인 공장을 가동하는데 로봇 하나에서 화재가 난다?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성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고요. 이 안정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실리콘 응급제 처음 첨가했다가 이거 아닌가 싶다가 다시 CNT 도전에 넣고 뭐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이 거치고 뭐 분리막도 바꿔보고 이런 과정이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뭐 3대 파이널 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주차장에 다 이 화재 감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인데 삼성 SDI에서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요. AI 기반으로 해서 화재 예방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런 주변 환경에서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화재 위험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안정성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정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삼성 SDI 앞으로도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에다가 이런 안정성에 대한 모멘텀까지 두 개가 더해져서 휴머노이드 시장에 한번 파급을 좀 크게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기술이 다 적용이 돼서 완제품으로 잘 나왔을 경우입니다. 시제품들을 이제 올해는 이제 고객사에 공급할 거니까 공급 계약이 잘 나오는지 고객사의 반응이랑 이런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뭐 올해 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 삼성 SDI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추이도 지켜보시면서 삼성 SDI를 3루타 초타 전적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순위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순위 변화가 생기기에는 숫자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말로 없는 이제 그러니까요. 순위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섹터들이에요. 실적주는 반도체, 조방원. 그중에 뭐 원전이나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이바봇과 그리고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그 섹터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죠.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우주항공, 창투사 이렇게 있죠. 이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적주로는 최근에 올라온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가 뭐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주 하나 있고, 반도체주 중에서도 올해는 온디바이스 AI가 유행할 겁니다 했는데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자, 그리고 뭐 바이오주 이렇게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D&D 파마텍 네. 1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봄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바이오주들 링커 기술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봄 정도에는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바이오주들도 이제는 슬슬 관심 가질 때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여기도 우주항공이랑 다 이런 쪽이니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섹터 외에는 제가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괜히 변두리 섹터에 가서 나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말로 없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수익을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맨 마지막에 있는 종목도 앞자리가 2로 바뀌는 시즌 1과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랭킹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말로 없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고를까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이 기존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도 안 내려와가지고 기다리다 전쟁 리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네, 뭐 전고체 소재 쪽으로는 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제가 기존에도 한 2 종목은 소개해드렸었는데 드디어 3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조정을 받지를 않는 종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뭐 삼성 SDI,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너무 큽니다, 묵직합니다, 느려요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종목들을 가끔 하나씩 이제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문을 딱 열면은 그 문고리 딱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삼성 SDI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간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전고체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쪽으로 해서 국책과제를 이미 주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LG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랑은 이미 강력한 소재 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 해서 나갈 때 삼농화성하고 계속 연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번 인터배터리 2026에서도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ESS랑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계속 들어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항상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고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컨셉을 넘어서 상용화 쪽으로 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UAM까지도 확장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업도 잘하고 있고 캐시카우가 이미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니까 성장성의 캐시카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5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22,500원 아래에서만 사세요. 22,500원 아래에서 2만 원 사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면 아주 편안한 종목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고점이 28,000원에서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재매수하시고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4만 원 정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거의 2배가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차 목표가 도달하는 거 그리고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같이 이 시간에 한번 AS 전략 보면서 같이 2차 목표까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농화성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파트너님이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적절한 가격이 왔습니다. 22,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포착하고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바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네.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였고요. 또 국내에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코스피 오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정유주가 모처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 4척을 공격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진정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선 정유주가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과 히토류 그리고 조선같이 대미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된 섹터가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쟁 키워드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이자 원전이 대체 에너지로 떠올랐고요. 히토류는 오늘 홍콩에서의 한 언론 보도를 소화하며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현재 히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 이 히토류 공급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이 거래일 연속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운송 경로가 길어질 경우 LNG 운반선과 탱커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 증권가의 전망이 계속해서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장비주가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급증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나 원전 같은 섹터에는 집중을 해봤지만 이제는 통신업종에 집중을 해보자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통신장비 업체 AT&T가 향후 5년간 미국 내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에 우리 돈으로 약 3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자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 이후의 뉴 에너지 시장 확대가 건설업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KB증권에서 목표가 32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20조 원,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내다봤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DS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 목표가를 74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가 3곳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작년 하반기에 이 마케팅 비용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캐대언의 기대감을 뺐을 때도 해외 실적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맑음 보이고 있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항암제인 네수파립이 다인종 임상을 추구한다고 알리며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오늘은 유한양행의 이 폐암치주의 랭라자가 독일에서 급여 등재에 성공하면서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타도 오늘 국내 K 문샷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맑음 보이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SOFC 사업 수혜 속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양시장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경계감이 짙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가 잊을만 하면은 또 나오고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우리나라의 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0.8%가량 현재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항상 거론되는 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인데 방산주들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산주는 이번에 사실 이란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았어도 중장기로 베팅 충분히 가능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만 없다면 눌림목을 항상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데요. 오히려 이번이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K 방산 같은 경우는 납품을 더 조기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유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더 빠르게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 사용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확충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방비에 맞춰서 당연히 무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속됐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K방산의 가성비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었고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을 했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K방산 같은 경우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 이상 실적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상승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사실 이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또한 방산주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를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LIG 넥스원이라든지 따라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단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코치 테크놀로지는 상승 이후에 약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만 완화가 되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현재가 13%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두 회사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방산주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실적이 올라가면 이 회사도 함께 병행해서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방산주와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중소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대형주를 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고점을 만든 이후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전저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락세가 좀 제한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200일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산주, 특히나 대형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대로템 지금이 딱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이번 달 최고가 구간인데요. 한 25만 원 이상 정도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서 안건으로 거론됐던 게 대미투자특별법 어제 법사위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LNG 터미널과 관련된 이야기, 원전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좀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에너지 안보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게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그럼 지금 봐도 좋을까요? 네, 원전도 역시나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부각이 되지 않았더라도 AI가 확산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화력 발전만으로는 이거를 충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조금 전력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탈원전에 앞섰던 국가였는데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들 유럽 연합 지도부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했던 게 전략적인 우리 실수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원전 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탈원전에 앞섰던
있었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다시 한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수요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원전 10기를 짓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우리나라도 2기를 짓기로 했거든요. 대형 원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전을 짓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자재를 납품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미 원전 투자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계속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저는 저평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S&T 에너지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급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세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지금 6%대 상승해서 움직임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할인되어 있습니다. 6만 원대 중후반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2024년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5배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실적도 탄탄한 종목이니까요.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면 S&T 에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고 올해부터 또 상승의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저희 대미투자특별법 지금 통과한 가운데 3,500억 불에서 1,500억 불이 또 조선 관련된 투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을 때 LNG와 관련돼서 좀 수혜 가능성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럼 조선주도 이번 해 올해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조선, 원전, 방산 다 봐야 되는 섹터고 이게 사실 테마성이 옛날에 강했던 섹터였는데 네. 이제는 테마성이 아닙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이 모두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 좀 업황이 좋았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쪽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돌아서 이제 이동 경로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타르 중심이었던 LNG 공급망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산 LNG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고 미국 쪽도 LNG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LNG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특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 오늘도 2%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최고가 영역인 한 15만 원까지는 룸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조선들,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필리조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수주를 가장 많이 따올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수주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함정 관련해서 지금 한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따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주요 국가들 군함까지도 시장이 열리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가도 지금 고점을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올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개인적으로는 18에서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조선업에 대한 발주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화오션, 한화그룹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안보 그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각각의 국가가 독립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원전을 짓게 됐을 때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도 당연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조방원 기업들 움직일 때 같이 또 움직였던 이력이 있잖아요. 지금 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전력기기는 최근 한 3년 동안 네. 호황기를 이미 계속 겪고 있었던 섹터였어요. 제가 재작년이었나 작년 초반에 현대일렉트릭 쪽 사람과 함께 미팅을 했었는데 그 네. 당시에도 사실 3년 정도 물량이 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노후된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먼저 전력 인프라를 확충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력선들이 굉장히 많고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에너지원에서 이제 소비자까지 가려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사실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변압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는 바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확충이 굉장히 어렵고 숙련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는 업계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공급이 급속도로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요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이 또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가격에 전가를 할 수가 있어서 관세 리스크에도 전혀 무방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쪽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산일전기를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 좋습니다. 지금 빅5 기업들 다 좋지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특수변압기 쪽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일단은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초고압 변압기가 팔린다라는 가정하에 2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 역시나 실적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언급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연료전지, SOFC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섹터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이 연료전지 쪽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인프라를 만드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를 활용하게 되면 큰 인프라 확충 없이도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안으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이 블룸에너지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가 지금 2기가와트까지 올해 생산량을 늘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5기가와트까지 늘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위 기업들이 늘리게 되면 이 회사와 이제 관련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료전지 관련된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는 두산 퓨얼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블룸에너지가 1위다 보니까 블룸에너지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부터 최근 들어서 급등이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이 아모센스입니다. 이게 기대감으로만 오른 건 아니고요. 이 아모센스가 이 블룸에너지 쪽으로 기판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라믹 기판 같은 경우 초도 물량이 3월 달, 이번 달 초부터 실질적으로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블룸에너지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한 이후에 기판을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예상대로 전략대로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기판은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센스 급등이 나와서 쉽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씩은
있는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분할 매도로 입자를 좀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도 아모센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블룸에너지 쪽으로 전극세를 제조하는 자동화 장비를 납품했는데 한 300억 원 규모였거든요. 이게 초도 물량이 나간 거고 이제 본격적인 증설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모센스보다 좀 부담이 덜한 종목을 찾으신다면 코세스 지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이야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증권은 12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148% 낸드는 1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어서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엔비디아향 HBM4 출하 확대와 AI 인프라 확장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지목됐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약 40조 원, 2분기를 51조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1분기 메모리 영업이익은 약 38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메모리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네, 목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만큼 장중 변동성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세로 좀 엇갈린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그래도 뭐 전쟁 남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증시가 그나마 좀 강한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면 미증시가 전쟁에도 양호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역시나 좀 제한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미북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가질 원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내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확전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락도 그리고 상승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2월 CPI가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름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잘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 CPI가 중요할 것 같아요. 3월은 유가 이제 급등했었던 거를 고스란히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에 대한 CPI가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전쟁 관련된 부분을 단기간에 좀 종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격을 좀 가열차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마네이의 차남, 뭐 모주타바가 어떻게 보면 부상을 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오라클, 이제 AI 인프라 쪽 관련된 기업조차도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 상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뭐 통과하는 배들을 미국에서 머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석유에 대한 부분이 제재를 받아서 공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풀어서 석유를 이제 다양한 국가에 뭐 공급을 한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좀 유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 에너지 기구죠. 4억 배럴에 대한 비축률을 방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악재가 많지만 이 악재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도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이 그래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다행히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오늘 국회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1호에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호에 어떤 거를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선 아니면 원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와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완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혜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역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뭐 루이지애나 LNG 단지가 상당히 좀 빨리 개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 쪽에 대한 수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뭐 MRO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조선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뭐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가운데서 상방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완연하게 뭐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금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에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결국 약세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6%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33포인트 가량 하락한 채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9%, 1% 가까운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네요. 114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물량 좀 덜어가는 모습 오늘도 이어졌고요. 2조 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동참, 개인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물량 좀 빠져나갔고요.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 개인이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이 됐고요. 우선주까지 오늘은 3% 안팎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까지 1%대 약세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비롯한 2차 전지주 분위기 양호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3%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3월 12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마지막까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보였던 국내 증시. 코스피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을 살짝 키우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특히나 아시아 증시 일본과 지금 항생지수가 1% 이상 빠진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버텨줬던 하루였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크게 밀리면서 지수 자체가 밀렸던 하루였습니다. 하이닉스가 2.4%, 삼성도 1% 이상 빠졌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오늘은 매도 물량, 특히나 외국인의 물량이 다소 좀 출회된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기업 가운데에서는 LG 엔솔이 오늘 2%가량 상승했고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장중에 튀어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는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2.4% 상승했고요. 조선 관련된 한화, 오션, HD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 일렉트리카,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력기기와 조선주, 원전주가 상승했고요. 이 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특별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섹터이죠.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SK가 6%가량 빠지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등했었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운송장비 쪽 보게 되면 현대차는 하락했고 기아는 3%가량 상승하면서 엇갈린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레벨2 플러스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의약품 관련돼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특히나 알테오젠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3.4% 상승했고요. 삼천당지액은 1% 이상 올랐지만 펩트로는 4%가량 빠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최근에 ADC 제형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2%가량 힘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리노공업과 ISC,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오늘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 막판에 조금 힘내주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소부장, 대형주 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했는데 우리기술과 같이 원전 기자재 쪽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습니다. 3%가량 빠졌고 어제는 힘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정받는 움직임이었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인터배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배터리 2차 전지 기업들 힘을 못 내는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마감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그래도 하락폭을 축소해주는 흐름이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26포인트 내리면서 5,583.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강세에 포착되네요. 1,14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0.7%대 약세로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출렁임이 꽤 크게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오전 장중에 5,629포인트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 전환한 이후로 또 오후장에서는 5,527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바 있습니다. 이내 오후장 내에서도 마이너스권에 머물긴 했지만요. 5,580선 지켜준 채 마감시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환기일에 영향이 고스란히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 장중에 1,150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1,128포인트 그렸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 결국에는 1%의 안팎의 오름세를 그려줬습니다. 1,148포인트 유지한 채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물량이 또 빠져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2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고요.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 기관은 아주 소폭의 순매수로 집계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혹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엇갈렸는데 외국인은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2천억 원대 순매수, 개인도 5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주가 반등하는 흐름 돋보이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 붙으면서 상승하는 흐름 포착되기도 했고요. 원전주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향으로 유럽향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 탄력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LG CNS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눈에 띄었는데요. 리가캠 바이오, G2G 바이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울트라 캐파시터 시스템을 새롭게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불 켜기도 했습니다. 스피어 그리고 ISC 함께 주목을 받아갔고요. 스페이스 엑스테마 오늘까지 좀 시세 연속성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에서는 대장주 격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도 온기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LG CNS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장 초반에 69,800원까지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었습니다. 3%대 강세 포착이 됐고요. 68,2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연일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도 조선주의 상승의 연속성 확인됐습니다. 앞서 외국인 리스트에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또 나란히 기관의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KB금융 기관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주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역시나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기관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바이오단에서는 에임드바이오, 에이빌바이오, 차바이오텍이 눈에 떴는데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지난해 말에 상장한 이후로 현재 공모가 대비 5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6위에 어느덧 자리에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FST도 코스닥 장비 쪽으로 기관의 선택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KMW 시세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향으로 통신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해부터 2028년까지 통신 장비 빅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장 중에 27,600원까지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5%대 강세 시연했습니다. 26,1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으로 주목받은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챙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 구분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또다시 $100를 돌파한 국제유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또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부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 것에 이어서 유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피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 4억 배럴에 대한 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4월 만에 유가가 $100를 돌파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게 남았고요. 대형주 중심의 약세장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세 리스크가 통상무역과 관련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루이지애나의 LNG 터미널과 관련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조선 원전 전력 설비 관련된 투자안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추가 투자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또다시 상승불을 켤 수 있을 만큼 이 기사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G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제는 MWC에서 6G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AT&T라는 통신장비 기업이 5년간 2,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상승에 또다시 모멘텀이 얹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5와 광섬유 인프라가 확대될 것이고 우주와 관련된 통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모습 확인되면서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금요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내만여일 날이었던 오늘 장중 변동성이 역시나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금요일장 펼쳐질 텐데 어떤 시장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중동발 리스크 이제 내성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만 해도 막 10%씩 빠졌는데 그렇죠. 이게 점차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1% 남짓으로 조정이 코스피에서 나왔고 코스닥은 되레 1% 상승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코스피는 일단 그 하락을 했었던 갭을 아직 메운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이 갭까지 메운 상황에서 앞선 고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 갱신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러우 전쟁 때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한 달 보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다리를 잡고 이제 상당히 떨어졌었던 부분을 만회했었던 기간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거는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추적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방향성 확인인데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에 선물 옵션에 대한 매도 계약이 어제까지 4만 계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현물 쪽에서는 뭐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이걸 이제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줬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신용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나 그 이전에
이 고객예탁금과 신용 비율은 한 30%에서 40% 정도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제 책정이 됐었던 만큼 이번 이제 30조가 넘는 고객예탁금의 신용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점 자체는 예탁금이 같이 올라가면서 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단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도 하락도 좀 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종목별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매수 포지션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상장됐죠.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코스닥의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를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종목을 좀 골라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좀 풍력 쪽 CS 윈드를 오랜만에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런 니즈를 상당히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ESS 그리고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 비중이 20% 정도가 되거든요. OECD 가입국 중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대체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북미나 유럽에 대한 수주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 쪽 OBBBA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7년까지 건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풀캐파로 계속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북미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향 여러 가지 물량들이나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으로 올해 좀 실적까지 겸비를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증권사들의 평균 가이던스가 한 PER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가격적인 매력 여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5,000원 제시해드리고 2차 손절가는 46,5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풍력주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북미 유럽향으로 수주 회복 기대되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는 현 정부에서도 또 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65,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56,4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뭘 하든 수익만 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렵더라도 이 시장 조금만 좀 잘 버티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현재 또 이러한 유동성을 잘 극복해 보시고 변동성 장세에서의 또 출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